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웠다. 신부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화장실에서 사라졌다.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이 호출되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딸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외쳤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사랑을 숨기며 살아왔고 이 결혼은 가족의 압력 때문에 강요된 것이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는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학 시절,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기쁨과 동시에 공포를 가져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얽매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두려워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도망칠까? 민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치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반응을 상상하며 밤새워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은 결혼식장에서 탈출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문을 열었고 지은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이제야 왔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오빠는 분노하며 지게 무슨 짓이야? 가족 명예를 더럽혔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방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부모님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그건 병이야 라는 말은 지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녀는 그 병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법적으로도 결혼이 불가능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떠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녀의 선택은 용감했지만 앞으로의 고통을 예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부모님의 얼굴, 결혼식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저녁,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이 탈출은 자유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사랑의 대가는 크다는 것을. 다음 날, 지은은 자신의 SNS를 삭제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민지의 친구들은 그녀들을 숨겨주었지만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지은은 꿈에서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보았고 깨어나서도 불안에 떨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요리를 해주며 우리 미래를 생각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마웠지만 내심으로 후회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가족의 수색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빠가 민지의 아파트를 알아낸 듯 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지은과 민지는 숨을 죽였다. 지은아, 문 열어. 오빠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오빠는 화가 나서 들어오며 지게 무슨 일이야?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를 보며 그는 이 여자 때문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충격받아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아? 아버지 심장마비 올 뻔했어.
지은은 울며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오빠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가자.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이 대치로 인해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오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결국 오빠는 떠났고 지은은 민지와 함께 남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들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했다. 지은은 내가 가족을 버린 거야 라고 자책했다. 민지는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 충돌은 깊어졌다. 사회의 압력,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오빠가 떠난 후 지은과 민지는 임시로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미래를 논의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민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로웠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우리 함께 살면 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왔고 각 통화는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병원을 방문할까 고민했지만 두려웠다. 민지는 가봐. 나 혼자 있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며 왜 그랬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저 사랑해요. 여자를 지라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텐데 라고 울었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사회의 정형을 생각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쫓겨났고 누군가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와 나 힘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녀를 안으며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민지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전 여자친구가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고 그 상처는 여전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버림받았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는 그녀를 위해 상담소를 추천했다. 상담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당신의 사랑은 정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에게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해 못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은 그들을 시험했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고통받아. 민지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지는 엄마,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가족이 무너져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민지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니, 우리 때문이야 라고 답했다. 이 사건 후 그들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작업실을 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오빠가 다시 찾아와 돌아와 결혼 취소됐지만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 돼. 난 민지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거부했다. 오빠는 화를 내며 너 때문에 가족이 파탄나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밤에 민지에게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꿈에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고 깨어나서 울었다. 사회의 정형,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여행을 제안했다. 잠시 벗어나자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민지와 손을 잡고 고마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집으로 와. 아버지가 위독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약하게 말했다. 이 말은 지은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변화. 아니면 마지막 말. 지은은 울며 답봐.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이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은은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었다. 왜 여자일까? 어머니의 질문에 지은은 그냥 사랑이에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회가 안 받아줄 텐데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변화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사지만 고객 불만이 있어 상사의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은 차별을 느꼈다. 민지는 분노하며 소송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더 큰 소문 날까 봐. 이 선택은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를 드러냈다. 침묵할까, 싸울까. 결국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소송 과정에서 그녀는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 민지는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민지는 너만 힘들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미안지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고 있었다. 가족 측에서도 변화가 왔다. 오빠가 민지를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오빠는 지은을 사랑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진심이에요 라고 답했다. 오빠는 가족을 생각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오빠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부모님에게 저쩌면 받아들여야 할지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전통을 지켜야 해.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와 함께 시위를 피했다. 집에서 민지는 우리도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위험해라고 말했다. 이 의견 차이는 그들의 첫 다툼을 불러왔다. 너는 항상 도망치려 해,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울며 나도 노력해라고 말했다. 화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SNS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우울해졌다. 상담에서 그녀는 내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을 깨우쳤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 라는 댓글들이 왔다. 이 활동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도 함께 참여했다. 그들은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이야기 나누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어머니가 민지를 만나자고 했다.
집에서 어머니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희망의 불씨였다. 지은은 기뻤지만 아직 불안했다. 소송 결과가 나왔다. 회사는 합의금을 제안했다. 지은은 받아들였다. 새 출발하자 민지와 함께 새 아파트를 구했다. 이사하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새로운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퇴원 후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지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버지의 말은 지은을 절망하게 했다. 오빠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나왔다. 이 단절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지에게 돌아온 지은은 울며 모든 걸 잃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 있어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선택의 대가를 실감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대가. 사회의 시선, 도덕적 논란,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과의 단절 후 지은은 민지와의 삶에 집중했다. 새 아파트에서 그들은 일상을 쌓아갔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민지의 디자인 작업을 도우며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고 지은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가족의 얼굴을 보았고 깨어나서 눈물 흘렸다. 민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노력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빠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해. 지은은 망설였다. 갈까? 민지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미안해. 내 감정을 이해 못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는 책을 읽으며 동성애를 공부했다고 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더라. 이 말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머니도 천천히 받아들일게 라고 말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친척들의 시선,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 민지를 데려갈까 고민했다. 아직 일러, 민지는 준비됐어 라고 말했다. 추석에 그들은 함께 갔다. 친척들이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우리 가족 일이야 라고 말했다. 이 지지는 지은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긴장감은 있었다. 한 친척이 이게 정상인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제 사랑이에요 라고 답했다. 이 대치로 인해 모임은 어색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힘들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잘했어 라고 위로했다. 이 경험은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새로운 배신이 왔다. 민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민지, 나 돌아왔어. 그녀는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민지는 거부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너 아직 그녀 좋아해. 민지는 아니, 너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질투는 관계를 흔들었다. 다툼 후 화해하며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과거는 과거야. 이 사건은 지은의 불안을 드러냈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관계 유지의 어려움. 지은은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썼다. 많은 응원이 왔다. 그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왔고 지은은 수락했다. TV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동성애는 사랑입니다. 이 방송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지은은 악플에 시달렸지만 민지가 곁에 있었다. 가족도 지지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지은을 깨우쳤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속에 위기가 왔다. 반대 시위대가 지은의 카페를 찾아왔다. 나가, 그들은 소리쳤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는 경찰 불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을 흔들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활동가로 나서기로. 그들은 시위에 참여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등을 위해라고 외쳤다. 이 선택은 위험했지만 자유를 가져왔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공격을 받았고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민지는 울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괜찮아. 우리 사랑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지지했다. 오빠는 조심해라고 말했다. 회복 후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녀의 블로그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민지와 지은은 약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아버지는 축하해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법적 인정이 없었고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은 우리가 바꿀 거야 라고 말했다. 약혼식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작업실을 열었고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야기 나누었다. 지은은 상담을 하며 타인을 도왔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경험은 희망이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받아들였고 함께 식사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며 지은의 활동을 지지했다. 오빠는 미안했어 라고 사과했다. 이 화해는 지은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컸다. 지은은 청원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민지와 함께 로비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피로를 느꼈다. 포기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우리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결의는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아이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리 가족 가질 수 있을까? 민지는 입양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사회가 받아들일까?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가족을 만든다. 이 많은 공감이 왔다. 어느 날 큰 시위가 열렸다. 지은과 민지는 앞장섰다. 권리를 위해 군중이 외쳤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했다. 지은은 다시 부상을 입었다. 이번엔 심각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삶을 되돌아보았다. 후회 안에 민지는 곁에서 울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회복 후 지은은 더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익명 편지가 왔다. 지옥 갈 거야. 이 지은은 무시했지만 불안했다.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다. 사랑을 위해 치른 대가, 가족과의 갈등, 사회의 싸움.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 길일까? 독자 여러분,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가?